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서 같이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도체 기업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반도체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올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코스닥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 정밀기기가 4%대, 그다음 제조가 3%대, 증권, 제약, 오락문화 등등이 2%대, 그 다음에 기계장비, 부동산이 1%대 강세를 보였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전자,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이 제일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7%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2만 전자를 달성을 했고,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바로 13만 전자를 돌파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67만 7천 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역시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뭐 삼성전자에 올라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니까 뒤따라갈 기업이 뭔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증설 전망입니다. 사실 2025년도는 이 증설에 대한 전망치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2025년도에 호황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지 않았거든요. 디램 가격이 그 정도로 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 말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2025년도가 뭐 엄청 좋을 거야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설이 엄청나게 없었는데 이제 2026년도는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디램, 그 다음에 낸드, 디램 해가지고 여기 이제 3만 개, 이 3만 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 3만 장 정도가 낸드가 증설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월 3만 장 정도 일시 공정으로 증설이 되고, 여기도 만장, 그 다음에 여기도 2만 장 이렇게 월로 증설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내내 증설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워낙에 이 공장 증설이 많구나. 그렇다는 거는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소재 부품 장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만 증설을 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2025년도에 아예 뭐 아무것도 없죠. 아예 뭐 증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도 쭉 디램 같은 경우에도 3만 장 증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 넘어가면서 6만 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낸드 만장, 그 다음에 디램 1비 공정 2만 장 해가지고 월 공정이 3분기까지 증설이 되게 많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만 장이 또 3분기부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도 이번 용인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공장에 증설되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26년도에 증설이 되는구나. 그럼 증설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에 이어서 아마 소부장 기업들도 뒤따라서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소부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못 갔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른 거 대비해서는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증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데 26년도에 증설이 좀 생기고 있다. 26년도에 증설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우리는 관심을 좀 돌 필요가 있고 실적도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증설이 되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있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4공장 그리고 5공장의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5공장은 잠깐 스탑해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5공장은 잠깐 멈춰봐 했던 곳이었는데 이 5공장도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짓는 거죠. 급하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던 평택 캠퍼스 인력 규모가 현재 7만 명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공사 일정도 당겨질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7만 명이면은 삼성전자가 한참 이 공장을 막 늘릴 때 사람이 많이 들어갈 때 수준이 7만 명인데 그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택에서 지금 이 캠퍼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주변의 환경을 먹여 살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7만 명이면은 여러분들 거의 그 과천시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근방 하는. 그래서 평택 캠퍼스가 그냥 하나의 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6공장 건설까지 확정되면서 평택 캠퍼스 전반에 활기가 도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 5공장도 멈춰 있었는데 5공장도 공사에 들어가고 거기 6공장도 만들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 정도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증설을 많이 하고 공장 건설에 좀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숫자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원래 주말에는 작업을 거의 안 했는데 현재는 주말에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말 일도 이제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사람 출근을 안 시켰는데, 그래서 P5 5공장의 공사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그동안 본격적인 착공 지시 없이 일부 사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공장이 조금 좀 빠른데 우리 이거 잘못하다 놀겠는데 라는 생각에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첫 가동 시점은 2028년 3월로 예상이 되고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는데 당초 업계에서는 가동 시점을 원래는 2028년 하반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분기로 앞당긴 거예요. 그럼 거의 뭐 6개월 이상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4 이거 4공장이죠. 4공장의 PH1 그리고 PH3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테스트라든가 시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은 이미 뭐 이제 곧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5공장, 그 다음 6공장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공장도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공사 예정 부지에 위치한 CDC 물류센터를 내년 5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인력도 화끈하게 추가를 하고 지지부진했던 4공장에서 5공장 넘어오는 것도 이번에 다이렉트로 6공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반도체 인프라 까는 기업에 들어가는 이 소부장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될 때다. 증설할 때가 가장 소부장들이 이 실적이 오르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소부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물어보면은 아니더라. 소부장도 이번에 증설을 하고
이미 증설을 끝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000억 원을 투입해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TC 본더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중간에 뭐 끼는 거 없이 디램을 좀 더 압착을 많이 해놓은 기술이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을 들여 경기 용인에 주성 용인 제2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이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이번에 이 공장 증설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S텍은 이미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EUV 전용 센터를 최근에 준공을 했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대량 이 증설이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 눈치죠. 그래서 용인 센터를 통해 EUV 블랙마스크와 펠리클 등 반도체 소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거래처 맞춤형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이 이번에 증설을 조금 같이 하는구나, 이미 한 곳도 있지만 이제 들어가는 곳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AI 시대가 열린 뒤 AI 가속기와 함께 HMB라 되어 있는데 HBM입니다. HBM 등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반도체 초호황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이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초호황에 돌입하면서 국내외 유수 반도체 업체들이 소부장 발주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증설이 되면은 소부장들의 수요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반도체 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25%가 늘어나면서 약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실적 전망이라든가 올해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엄청 높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뭐 100조냐 뭐 150조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 디램 가격이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사람이 을인 거예요. 파는 사람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량이 없고 가격이 계속 비싸지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다음 증설에 대한 기대치, 거기에 따른 소부장에 대한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저는 이 사실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이 첨단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만한 기업 그리고 이미 실적이 오르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퓨릿이라는 기업이고 신너를 이번에 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릿은 2015년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신너 원료인 PGME, PGMEA 양산을 시작으로 삼성전자향 반도체 원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린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그 기업에 이제 수주를 넣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지금 넣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삼성전자향 반도체 신너 원재료인 EL 점유율이 10%에서 30%까지 늘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첨단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EUV 레이저를 쏴서 거기 안에 이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걸 그릴 때 이 포토레지스트를 쏜 다음에 거기다가 EUV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는 사실 액체금이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번 실수해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얇고 고르게 펴져야 되고 왜냐면 EUV로 우리가 쏘는 만큼 사실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그마한 먼지라든가 자그마한 뭐 오돌토돌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쏠 때, 이 포토레지스트를 바를 때
사실 그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발려 있어야 돼요. 문제 없이. 근데 신너가 이제 웨이퍼 표면을 적셔주면 소량의 포토레지스트만 떨어뜨려도 표면에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름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떨군 다음에 돌려서 얘를 이렇게 싹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루 퍼지려면은 뭉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너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노강 현상 뒤 남는 이 포토레지스트의 잔여물이나 유기 오염 같은 거를 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노 공정에 좀 진심을 다할수록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결국엔 이 세정 역할을 하고, 그다음 포토레지스트가 좀 더 깔끔하게 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신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장이 넘어갈수록 이 신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노 공정도 막 되게 넓은 수준이면 엄청 그렇게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막 2나노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지금 2023년도, 4년도, 5년도 보시면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가 굳이 4분기에 엄청나게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1, 2, 3분기만큼만 4분기에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전망을 했던 수준, 대략 178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 대한 증설이라고 나온다면 기대감이 더 크고, 실제 현재 기업 가치는 저는 실적 대비해서 꽤 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퓨릿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양봉을 좀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 현재 구간은 시가총액이 지금 내가 보기엔 비싸야 지금 1600억쯤 할 겁니다. 근데 1600억도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차트로 보자면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라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높은 가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제외하고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천천히 추세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체 증설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아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이 주문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퓨릿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지금 3년 연속 우상향 중이고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요. 받는다고 해도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어플에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한 번씩 써요. 그러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에 대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월 2일, 30일, 29일, 26일, 24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요. 꼭 달아주시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독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